한때 인간을 위협하는 동물로 비난해봤던 박쥐. 한국에서는 유달리 보기 힘든 동물인데요. 사실 알고 보면 이 동물 덕분에 한국인들이 박쥐를 보지 않고 바이러스의 위협에서 안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기는 데 있어 박쥐가 큰 역할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뿌린 바이러스, 연구실에서 의도적으로 퍼진 바이러스라는 설도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박쥐에서 비롯된 신종 코로나가 문제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죠. 따라서 박쥐를 보면 피하는 것이 상책인데요. 자칫 잘못해서 박쥐 근처에 가까이 가거나 박쥐를 지나칠 경우 박쥐 주변에 머무는 바이러스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박쥐가 이처럼 바이러스의 온상이 된 것일까요? 돼지나 말, 개처럼 인간에게 가까이 붙어있는 동물들과 달리 박쥐가 유달리 바이러스를 많이 품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는 박쥐의 습성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박쥐는 외롭게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군집 생활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딱 붙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햇빛을 피해 동굴 속에서 생활하는 게 일반적이죠. 이는 바이러스가 번식하기에 적절한 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박쥐가 바이러스를 잘 퍼뜨리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 일이죠. 박쥐 한 종당 평균 1.8개 이상의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어서 만약 인간이 박쥐 근처에 다가가기만 해도 2개 이상의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간 입장에서는 이로운 동물인 것은 알지만 골치 아프게도 인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동물이기에 잡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내버려두면 큰 피해를 입히기에 처치 곤란한 생물입니다. 열대 지역과 남방 지역에서는 아예 박쥐가 대규모 군락을 형성해 밤에 마을을 습격하는 일도 있을 정도로 숫자가 많은데요. 동남아시아 국가를 방문해 저녁 하늘을 쳐다보면 박쥐가 일제히 하늘을 날며 마을 저녁을 덮는 일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들 국가의 주민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박쥐 대책을 마련할 수 없고 바이러스에 그대로 노출되는데요. 그로 인해 박쥐에게 감염된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인해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물리면 치료도 되지 않는 일도 있는데요. 호주에 물린 50대 백인 남성이 호주 박쥐 리사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병원에 실려간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시 뉴사우스웨일즈 보건국은 박쥐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박쥐를 애완용으로 집에 데려가거나 머리를 만지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게다가 바로 증상을 발현해 사람을 공격하는 바이러스도 있지만 오랜 기간 잠복해 갑작스럽게 증상을 발현하는 바이러스도 자연에는 있기에 만약 박쥐에 감염되어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비명행사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박쥐에 감염될 일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위험 속에서 자신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죠. 특히나 박쥐의 경우 전 세계에 걸쳐 널리 분포하고 있는 만큼 박쥐를 피해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널리 분포하는 박쥐는 크게 분류하면 세 종류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관박쥐, 토끼박쥐, 붉은박쥐 이렇게 세 종류가 한반도에 서식하는 박쥐 종류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고 그나마 자주 만날 수 있는 종이 관박쥐라는 종인데요. 코 주위에 주름처럼 피부가 접힌 세 개의 비엽을 가지고 있어 이 비엽을 이용해 초음파를 발사한다고 합니다. 코를 통해 발사한 초음파를 이용해 위치를 특정하고 사냥감을 사냥한다고 하죠. 숫자가 가장 적고 한국에서 보기 힘든 종은 바로 붉은 박쥐로 실제로는 오렌지색을 띠고 있습니다. 환경부 멸종위기종 1급에 해당되며 천연기념물 425호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희귀종에 속하는데요. 다른 박쥐들에 비해 깊숙한 곳에서 동면을 하는 것은 물론 여름에는 산림에 주로 서식해 큰 나무에 매달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분포한다고 하지만 그 자취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숫자가 매우 줄어들었죠. 그러나 이 모든 종을 합친 숫자도 다른 국가와 달리 매우 적은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다른 나라에선 민가에서 쉽게 발견된다는 보고가 나올 정도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게 박쥐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는 박쥐를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알고 보면 한국에서 박쥐가 잘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박쥐의 천적인 어떤 동물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한국 족제비라고 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귀여운 생김새의 무해한 동물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족제비는 육식동물인데다가 작은 종이지만 굉장히 사나운 포식자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들 족제비가 특히 즐겨서 사냥하는 종이 바로 쥐라고 합니다. 설치류를 주로 많이 잡아먹고 굴토끼도 잘 먹습니다. 닭은 족제비들의 별미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잡아먹는다고 하는데요. 압도적으로 많이 먹는 종이 쥐입니다. 박쥐도 쥐의 한 종류인 만큼 족제비들이 보이는 족족 사냥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족제비들의 지나친 사냥으로 인해 한때 박쥐 숫자가 급감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족제비의 공격으로 인해 피해를 많이 입었죠. 족제비들이 여러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터전을 잡고 박쥐를 일괄적으로 사냥하는 탓에 박쥐가 떼를 지어 민가를 습격하거나 돌아다니는 일이 없었던 것이죠. 다만 박쥐의 숫자를 자연적으로 조절해주던 족제비가 최근 들어 많이 급감하는 바람에 족제비도 요새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종이 되었는데요. 과거 1960년대 쥐약 놓기 운동 때 많은 수의 족제비들이 쥐약을 잘못 먹어 사망하는 일들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쥐를 잡기 위해 전국 단위에서 시행된 운동이라 쥐 개체 수를 조절할 수 있었지만 뜻하지 않게 족제비에게 피해가 미친 것이죠. 아주 과거로 돌아가면 족제비를 잡는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이는 족제비 털 때문에 발생한 일인데요. 족제비 털은 붓의 재료로 최고 품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돈 좀 있는 집안은 족제비 털로 된 붓을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많은 사대부 집안과 돈 좀 있는 상인 집안이 경쟁적으로 족제비 털붓을 가지기 위해 족제비를 남획했다고 합니다. 이에 씨가 마를 정도로 족제비 숫자가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족제비는 사람들의 사냥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살아남아 지금까지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호랑이와 늑대 등 주요 맹수들이 사라진 가운데 족제비가 야생의 왕자리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족제비 덕분에 박쥐의 개체 수가 조절되어 한국은 중국이나 유럽,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바이러스의 위협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 족제비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은 당연히 한국이지만 외로 일본에서도 한국 족제비가 많이 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제강점기 시절 방한용품 위해 털이 필요했는데 제비의 털이 방한용품으로 적절했기 때문입니다. 일본군은 한국 족제비를 생포해 일본으로 수출하기에 이르죠. 윤기 나는 족제비의 털은 일본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황갈색의 족제비 털로 만든 모자나 옷은 비싼 가격에 판매되었고 털을 이용한 붓제품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비싸게 판매되었죠. 이게 돈이 된다고 생각한 일본인들은 한국에서 수입한 족제비를 대량으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규슈 지역에 대규모 족제비 농장을 차린 것이죠. 그 결과 한국 족제비는 일본에서 대량으로 번식하기에 이릅니다. 다만 일본인들의 의사와 다르게 일본인의 눈을 피해 일본 자연으로 한국 족제비들이 스며들게 되는데요. 한국에서도 포악한 포식자의 본능을 숨기지 못하고 많은 종들을 멸종 위기까지 몰았던 것처럼 일본 사냐에 풀린 족제비들은 닥치는 대로 일본 토종 동물들을 사냥하는 것은 물론 씨가 마를 정도로 잡아먹었죠. 일본에서 살던 족제비는 한국 족제비의 포악함에 밀려 죽거나 영역을 도망치는 수모를 겪어야 했는데요. 호랑이나 늑대와 같은 맹수가 없던 일본이기에 족제비는 무서운 기세로 일본 전역에 퍼집니다. 그 결과 일본 농가들은 키우고 있던 닭이 족제비에게 사라져 큰 피해를 입는 등 엄청난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한국 족제비가 이제는 일본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생태계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찌 보면 일제강점기 시기 일본에 의해 수모를 겪은 한민족의 한을 한국 족제비가 대신 풀어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족제비가 박쥐를 처단하면서 바이러스로부터 한국인들을 보호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일본 전역에 널리 퍼진 한국 족제비의 위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은 종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잘 적응하는 것을 넘어 생태계 최강자로 군림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